은행문이 닫히기 10분 전 한 소녀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꼬마야, 무슨 일이니? 닫히려던 문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를 본 은행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3,000원이에요. 입금해주세요. 오늘 꼭 해야 해요. 허름한 복장에 땀 범벅이 된 소녀는 은행 직원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모니터의 숫자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맙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후 3시 48분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북적이던 손님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창구 직원들은 슬슬 서류를 정리하며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카운터 너머로 복사기 소리가 낮게 울리고 누군가 볼펜 뚜껑을 딸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은행 안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직원 중 하나가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며 옆자리에 속삭였고 다른 직원은 피식 웃으며 아무거나라고 받아쳤습니다. 하루의 끝이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창구 2번 자리에는 경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로 22해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베테랑 은행원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경희는 오랜 세월 이 창구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정기예금을 드는 노인, 땀냄새 가득한 작업복 차림으로 적금을 붓는 공사장 인부 눈물을 훔치며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중년 여성까지 경희는 사람을 보면 대충 어떤 사연인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돈에는 반드시 사람의 냄새가 배어 있다는 것을 경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경희는 마감 전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 센서가 울렸습니다. 경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감 10분 전에 들어오는 손님은 대부분 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상 그런 손님일수록 서두르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도장을 안 챙겨 오는 경우가 많았죠. 경희는 속으로 살짝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낡은 파란색 체육복 바지에 소매가 조금 늘어난 흰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등에는 오래된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 지퍼 한쪽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이 차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볼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운동화 끝은 흙이 묻어 지저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동네 골목을 한참 뛰어온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번 와본 곳처럼 곧장 경희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번호표도 뽑지 않고서였습니다. 경희가 막 번호표 먼저 뽑아야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작은 손을 창구 위에 올렸습니다. 손 위에는 통장 한 권과 돈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였습니다. 지폐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구깃구깃했고 동전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주워 모은 것처럼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돈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지갑에서 꺼낸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잔뜩 묻은 어딘가 오래 돌아다닌 돈이었습니다. 입금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경희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별말 없이 통장을 받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순간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잔액 30억 원. 경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0억이었습니다.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 30억이었습니다. 경희는 20년 넘게 이 자리에 앉아 온갖 통장을 다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낡은 체육복을 입은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통장에 3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자신도 모르게 안경 너머로 아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작고 땀에 젖은 아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직원 미나가 슬쩍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의 돈 훔쳐온 거 아니야?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구 유리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경희는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이라면 낯선 어른들 앞에서 쭈뼛거리거나 두리번거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경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 미성년자가 거액의 통장을 들고 혼자 은행에 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경희는 손을 그냥 내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경희는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입금 완료 소리가 나자 아이는 통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꽤 오래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살짝 짚는 것도 같았습니다. 마치 그 숫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인 것처럼요. 경희는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통장을 덮고 가방 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반으로 접지도 않고 구겨지지 않게 똑바로 세워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작은 뒷모습이 오후의 햇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행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언니. 저런 애가 30억 통장을 들고 다녀? 내일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나간 자동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 흙 묻은 동전, 30억 통장, 그리고 통장을 들여다보던 그 눈빛. 경희는 퇴근하면서도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모를 감정이 가슴 한켠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움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그 무언가인지 경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일도 올 것이라는 것을요. 경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경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희가 자꾸만 자동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도장을 찍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죠. 3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자동문 센서가 울렸습니다. 경희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체육복에 오래된 책가방, 땀에 젖은 머리카락. 어제와 다른 것이 있다면 티셔츠 색깔이 조금 달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어제처럼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번호표도 뽑지 않고 곧장 경희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요. 경희는 이번에는 번호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창구 위에 올려놓은 것은 역시나 통장과 돈이었습니다. 오늘도 3,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여러 개였습니다. 경희는 그 돈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 동전이 더 많았습니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동전 표면에는 뿌연 먼지가 끼어 있었고 1,000원짜리 지폐는 세로로 길게 접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닌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왔니?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통장을 손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입금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경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받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모니터에 30억 잔액이 떴습니다. 경희는 이번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미 한 번 본 숫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켠이 또 묘하게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미나가 또 슬쩍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경희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성년자가 저런 거액 통장을 혼자 들고 다니면 규정상 문제되는 거잖아. 경희는 잠깐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명의 거액 계좌는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경희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 지점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순서를 생각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희의 시선이 아이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전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쓰는 모양이 진지했습니다. 경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거칠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만지고 다닌 손이었습니다. 신고 생각이 머릿속에서 슬며시 뒤로 밀렸습니다. 아이가 전표 쓰기를 마쳤습니다. 경희는 자연스럽게 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입금자명 칸을 보는 순간 경희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 이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작게 덧붙여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비 와. 경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전표 입금자명 칸에 엄마에게 하는 말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글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엄마 오늘 비 와.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오늘 날씨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경희는 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었는데 어제는 오후에 잠깐 비가 뿌렸었습니다. 경희는 아무 말 없이 입금을 처리했습니다. 입금 완료 소리가 나자 아이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제처럼 그 자리에서 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오늘 찍힌 도장과 숫자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한동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통장에 뭐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경희를 바라보더니 다시 통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요.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장을 덮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제처럼 구겨지지 않게 똑바로 세워서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하고 아이는 돌아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작은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미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애 내일도 올 것 같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진짜로 지점장님한테 말씀드리자. 경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봐요. 미나가 의아한 얼굴로 경희를 쳐다봤습니다. 경희는 그냥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전표에 적힌 글자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비 와. 경희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요. 도대체 저 아이의 엄마는 어디 있는 걸까? 왜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는 걸까? 30억은 어디서 난 돈일까? 물음표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어느 순간 자신이 내일 3시 50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희의 예감은 또 맞았습니다. 아이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오후 3시 50분에 3,000원을 들고 왔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날은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젖어서 축축한 운동화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통장과 3,000원을 올려놓고 전표를 쓰고 입금 확인을 하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 아이의 하루 일과인 것처럼요. 숙제를 하고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과인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애 또 왔네. 오늘도 3,000원이래. 도대체 저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30억짜리 통장을 들고 매일 혼자 은행에 온다는 것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죠. 점심시간에 직원 몇 명이 모여 앉으면 어김없이 그 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불법으로 모은 돈 아니야? 라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앞세운 거 아닐까? 라고도 했습니다. 말들이 점점 무성해졌습니다. 경희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 역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돈 상태가 매일 비슷했습니다. 깨끗한 지폐가 섞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구겨진 1,000원짜리와 흙이 묻거나 때가 낀 동전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동전에서 묘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쇠 냄새와 뭔가 퀴퀴한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오래된 병뚜껑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챙겨준 돈이라면 이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 돈은 아이가 직접 어딘가에서 모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3,000원을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것인지 경희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전표를 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온 손님이나 어린아이들은
전표 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칸이 어디인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거나 직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전표를 받자마자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써본 사람처럼요. 손에 완전히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희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전표를 쓰는 작은 손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치고는 눈에 띄게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 사이사이가 트고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뛰어노는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꼭 쥐고 들고 만지는 일을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경희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 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무렵 지점장이 경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점장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매일 오는 어린아이 있죠? 창구 2번으로요.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좌 확인해 봤어요? 네. 30억 잔액입니다. 지점장이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거래에 거액 계좌면 자금 출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규정상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혹시 보호자 연락처 같은 건 파악됐어요?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점장이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경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경희였습니다. 지점장도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요. 그 안에 파악이 안 되면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경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뭔가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경희는 이번에는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신발을 봤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발 앞쪽과 옆쪽이 특히 심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자주 다니는 사람의 신발 모양이었습니다. 가방도 다시 봤습니다. 지퍼 한쪽이 여전히 덜렁거리고 있었고 가방 옆면에 뭔가 긁힌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습니다. 거친 것에 자꾸 부딪히고 긁힌 흔적 같았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전표를 빠르게 써내려갔습니다. 경희는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전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옥. 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 경희는 가만히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시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기쁜지 속상한지 전표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요. 경희는 그 짧은 문장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희는 입금을 처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험은 잘 봤어? 아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그냥이 뭐야, 잘 봤어, 못 봤어?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는 이미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똑바로 세워서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경희는 아이가 나간 자동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는 퇴근길에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은행에 들르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 들른 다음에 집에 가는 걸까요?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미나가 경희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진짜 모르겠어. 저애 도대체 뭐야? 30억 통장에 매일 3,000원 넣고 전표에는 엄마한테 하는 말 쓰고 엄마가 어디 있는 거야? 입원한 거야? 아니면 뭐야?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 걸까? 왜 저 아이는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는 걸까? 그리고 저 3,000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물음표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지점장이 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경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아이의 3,000원은 그냥 3,000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돈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경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희는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표를 볼 때였습니다. 원래 경희는 전표의 금액과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입금자명 칸은 그냥 훑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죠.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전표를 하루에 처리하면서 이름 하나하나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와 계좌번호, 그것만 맞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오는 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경희는 전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입금자명 칸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이 적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어느새 생긴 것이었습니다. 경희 스스로도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3시 50분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전표 쓰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아이는 볼펜을 쥔 채 잠깐 멈추더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꾹꾹 눌러 썼습니다. 평소보다 글자 수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전표를 내밀었습니다. 경희는 자연스럽게 입금자명 칸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우, 엄마 오늘 친구랑 싸웠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경희는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문장이 2줄이었습니다. 친구랑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희는 그 짧은 2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묘하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랑 싸우고 속상한 마음을 엄마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직접 말하는 대신 전표에 적어서 통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경희는 입금을 처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랑 싸웠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많이 속상했겠네. 지우는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도 살짝 충혈된 것 같았습니다. 울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람을 맞으며 뛰어왔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경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지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꾸만 그 전표의 글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오늘 친구랑 싸웠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적은 그 삐뚤삐뚤한 글자들이요. 경희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엄마한테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도 지우는 왔습니다. 오늘 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엄마 오늘 추웠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나 보다. 외투가 얇았나? 학교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추웠던 걸까? 경희는 지우의 옷차림을 봤습니다. 얇은 체육복 점퍼 하나였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계절이었는데 그 차림으로 돌아다녔으면 분명 많이 추웠을 것이었습니다. 목도리도 없었고 장갑도 없었습니다. 경희는 입금을 처리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꺼운 옷은 없어? 지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어요. 그럼 입고 다니지. 귀찮아서요. 경희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10살짜리 아이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귀찮아서.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오히려 경희 마음을 잠깐 편하게 해줬습니다. 저렇게 아이다운 구석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전표를 내밀었는데 경희가 입금자명 칸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지우, 엄마 보고 싶어. 5글자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 5글자가 경희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경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창구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경희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늘도 통장을 받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오늘 찍힌 도장을 살며시 짚었습니다. 2번, 3번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마치 그 도장 너머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요. 경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어디 계셔? 지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내려다보는 채로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사기 소리도 볼펜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는 괜한 말을 꺼낸 것인가 싶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냥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요. 경희는 순간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기. 지우가 손가락으로 통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넣으면 엄마가 봐요. 경희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장을 가리키는 지우의 작은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넣으면 엄마가 본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통장은 단순한 저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함이었습니다. 날마다 3,000원을 넣고 전표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서 엄마한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싸웠다고, 오늘 추웠다고, 오늘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편지를 붙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희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평소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덮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똑바로 세워서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마디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서서 자동문을 나가는 뒷모습을 경희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자동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한참 후에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의 엄마 없는 거 아니야?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넣으면 엄마가 봐요. 살아있는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어 통장에 넣는다는 것이 그 사실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경희는 퇴근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높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경희는 그날 이후 매일 오후 3시 50분이 되면 자동문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손님 응대를 하다가도 시계가 3시 45분을 넘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자동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들어오면 그제야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것인지 경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우가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어느새 생겨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20년 넘게 창구를 지키면서 손님 걱정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경희는 그것이 스스로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날도 경희는 3시 48분부터 자동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시 50분이 됐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우가 들어오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숨은 여전히 차 있었지만 걸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른쪽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창구 앞에 가까이 올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이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손바닥 아랫부분에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상처가 제법 컸습니다. 손 전체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 쪽은 긁혀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나 거친 바닥에 쓸린 것 같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그 손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통장과 돈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픈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 어떻게 된 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 피났잖아. 어디서 다쳤어? 지우는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넘어졌어요. 어디서? 골목에서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무섭다고, 속상하다고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졌고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경희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가슴을 쳤습니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은 작은 상처에도 엄마를 찾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아이는 손바닥이 저렇게 됐는데도 혼자 걸어서 은행에 왔습니다. 경희는 인실에게 잠깐 창구를 봐달라고 하고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구급함을 꺼내 소독약과 거즈, 밴드를 챙겨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구 밖으로 나와 지우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 줘봐. 지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괜찮다고요. 괜찮은 거 알아. 그래도 소독은 해야지. 이거 안 닦으면 나중에 덧나.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경희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바닥 아랫부분이 길게 긁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돌멩이 자국 같은 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것 치고는 상처가 여러 곳이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가 쓰러진 것인지 좁은 골목에서 뭔가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라니. 경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안쪽과 손바닥 가운데 부분이 또래 아이들과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자주 쥐었다 놓기를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무엇을 들고 다니는지가 그 굳은 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소독약을 솜에 묻혀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따가워? 조금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경희는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흙이 묻은 부분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긁힌 자리마다 소독약을 묻혔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파도 참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아이 같았습니다. 밴드를 붙여주면서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거운 거 들다가 넘어진 거 아니야? 지우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넘어진 거예요. 경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끌고 다니다가 어딘가에서 넘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손의 굳은 살과 상처가 그냥 뛰어놀다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경희는 밴드를 꼼꼼하게 눌러붙이며 아이의 손을 잠깐 감싸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깐 쥐었다 놓았습니다. 경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그 감사합니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경희는 괜찮다고 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한 손으로 서툴게 전표를 썼습니다. 오른손 손바닥에 밴드가 붙어 있어서 쥐기가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볼펜을 잡는 각도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꾹꾹 눌러 썼습니다. 경희는 전표를 받아 입금자명 칸을 받습니다. 지호, 엄마 오늘 넘어졌어. 많이 안 아파. 경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안 아파. 엄마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쓴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팠을 텐데, 손바닥이 쓸리고 피가 났을 텐데 많이 안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요. 하늘에 있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10살짜리 아이가 아픔을 혼자 삼키고 그렇게 적은 것이었습니다. 경희는 입금 버튼을 누르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창구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지우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밴드가 붙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오늘 찍힌 도장을 살며시 짚었습니다. 2번, 3번 천천히요. 경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많이 안 아프다고 썼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면 안 되니까요. 경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픈 손으로 전표를 쓰면서 엄마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엄마의 걱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경희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갔습니다. 밴드가 붙은 오른손을 살짝 감싸준 채로요. 작은 뒷모습이 오후의 햇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아이 손에 굳은 살 봤어? 10살짜리 손이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 경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매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오는지 경희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경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경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마감 서류에 오류가 생겨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니 벌써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코트 단추를 채우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우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밴드를 붙여준 그 작은 손이 많이 안 아프다고 적은 그 전표의 글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앞에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경희는 무심코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아파트 단지 한켠에 있는 분리수거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분리수거장 앞에 쌓인 봉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더니 안에 손을 넣어 빈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봉지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묶여있는 페트병 묶음을 풀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찌그러진 것, 라벨이 없는 것, 고물상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다시 내려놓고 쓸만한 것만 골라 봉지에 담았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오래 해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 아이가 병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빈 병들을 하나하나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살피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퇴근 후 장을 보러 가듯 이 아이에게는 병을 모으는 것이 그냥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봉지가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지우는 봉지를 양손으로 들어올리다가 무게를 못 이기고 바닥에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두 손으로 꽉 쥐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봉지가 바닥에 끌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봉지 무게에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좁은 골목 바닥에 봉지가 걸릴 때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끌었습니다. 경희는 달려가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아이가 놀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우가 남몰래 해온 일을 들킨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골목 두 개를 지나 낡은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고물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도 변변치 않은 작은 가게였습니다. 입구에는 묶인 박스 더미와 고철 조각들이 쌓여 있었고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가게 입구 쪽으로 흘러나와 저녁 골목을 조금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안쪽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지우를 보더니 말없이 봉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병들을 꺼내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병은 소주병끼리,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따로 모아 손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셌습니다.
주인이 다 세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3,000원이다. 지우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를 아이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우는 그 돈을 받아 손바닥 위에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몇 개. 꼼꼼하게 확인하고는 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구겨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꼬깃꼬깃 접어서요. 경희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었습니다. 저 동전에 묻어있던 흙과 먼지가, 저 구겨진 1,000원짜리가, 저 병뚜껑 냄새가 바로 여기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동네 분리수거장을 돌아다니며 빈 병을 모았습니다. 그 병들을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 3,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은행으로 뛰어왔습니다. 마감 10분 전 숨을 헐떡이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온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바람이 세게 불던 날도, 손이 다친 날도요. 경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 몇 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봉지 안에 그 병들을 슬며시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왜요? 주인은 고개를 돌리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적게 가져왔잖아. 근데 저 오늘치 이미 받았는데요. 내일치 미리 주는 거야. 됐으니까 가. 지우는 잠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두 손으로 꼭 쥐며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주인은 대꾸 없이 손을 한번 흔들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무뚝뚝하고 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경희는 그 짧은 장면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저 주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우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병을 몇 개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그 작은 방법으로 조용히 아이를 돕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티나지 않게요. 경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우가 봉지를 챙겨 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봉지가 무거운지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경희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저렇게 병을 모아 3,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3,000원을 들고 은행으로 뛰어와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 비 왔다고, 오늘 시험 봤다고, 오늘 넘어졌는데 많이 안 아프다고. 경희는 그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요. 왜 하필 3,000원인지, 왜 매일 빠짐없이 같은 금액을 통장에 넣는 것인지, 그 이유만큼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의 3,000원에 담긴 진짜 이유를요. 다음 날 경희는 퇴근 후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어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지우의 뒷모습이 사라졌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경희는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을 지나자 어제 봤던 고물상이 나왔습니다. 낮에 보니 간판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글자가 반쯤 지워진 간판 아래로 박스더미와 고철들이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입구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끌고 골목을 걷던 지우의 뒷모습이 비를 맞으며 병을 가슴에 안고 왔을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 걸렸습니다. 경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가져오셨어요? 아, 저는 파는 게 아니라요. 경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매일 병 가져오는 여자아이 있잖아요. 10살쯤 된 아이요. 주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요? 저 그 아이가 다니는 은행 직원이에요. 혹시 그 아이 사정을 좀 아시나 해서요. 주인은 경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안쪽에 있던 낡은 의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경희가 의자에 앉자 주인도 맞은편 박스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손에 묻은 기름때를 작업복에 슬쩍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됐어요. 한 1년은 됐을 거예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왔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봉지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병 팔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좀 당황했죠. 저런 어린애가 뭔 병을 판다고 왔나 싶어서요. 내보낼까 하다가 가져온 거 보니까 제대로 골라왔더라고요. 고물상에서 받는 병이 어떤 건지, 어떤 건 안 되는지 미리 알아온 것 같았어요. 꼼꼼하게 추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춰줬죠. 그날도 3,000원이었어요? 비슷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왔어요. 경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 사정은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물어봐도 별말 안 하는 아이라서요. 그냥 보면 알죠. 혼자 다니는 거, 옷차림 같은 거 보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도 왔더라고요. 우산도 없이요. 봉지가 젖어서 병들이 미끄러질까봐 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 왔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봉지를 내밀더라고요. 병은 안 젖었으니 괜찮다고요. 경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우산 있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던 거 하나 줬는데 다음 날 또 가져오더라고요. 빌린 거라고요. 돌려줬어요. 그 어린 것이요. 경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병을 가슴에 안고 온 아이가 우산을 빌렸다가 꼬박 돌려줬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쳤습니다.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병을 더 얹어주시던데요. 주인이 잠깐 경희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봤어요? 네, 멀리서요. 주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요. 애가 안쓰러워서요. 어떨 때는 병을 너무 적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날 모이는 게 다르니까요. 3,000원이 안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 얼굴이 좀 어두워져요. 내색은 안 하는데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뭔가 많이 속상한 것 같은 눈빛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냥 몇 개 더 얹어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내일치 미리 주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딱히 뭘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요. 경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은 무뚝뚝하게 했지만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지우를 눈여겨봐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챌 만큼 가까이서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경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왜 매일 3,000원을 모으는지는 아세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몰라요. 물어본 적도 없고요. 물어보면 대답할 것 같지 않은 아이라서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오는 거 보면요. 보통 아이들은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달라요. 1년 동안 딱 하루도 안 빠졌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날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경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병을 모을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10살짜리가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아이한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유가요.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도 따라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죠?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주인은 잠깐 경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봐온 사람의 마음이 그 4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고물상을 나오면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지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이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처럼요. 그리고 이제 경희 자신도 그중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3,000원의 진짜 이유. 경희는 이제 그것을 직접 물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경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오는 그 아이 말입니다. 계좌 상세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승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점장이 잠시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파악된 게 있어요? 일부는요. 근데 아직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계좌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봐요. 대신 열람 기록은 남기고요. 알겠습니다. 경희는 지점장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지우의 계좌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30억 잔액이 떴습니다. 경희는 그 숫자가 아닌 입금 내역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매일 오후 늦게 찍힌 3,000원 입금 내역들이 화면 가득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기록들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기록들을 천천히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3,000원, 3,000원, 3,000원. 똑같은 금액이 날짜만 바뀐 채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하나하나가 지우가 분리수거장을 돌아다니며 만들어 온 돈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바람이 세게 불던 날도, 손이 다쳤던 날도 빠지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화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희는 스크롤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3,000원 입금 기록이 시작되기 전 맨 처음 찍힌 입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입금액 30억 원. 입금 구분 손해배상 합의금. 경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금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4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해배상?
누군가 사고를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30억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으로 들어올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내역 옆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000원 입금이 시작된 날짜와 비교했습니다. 30억이 들어온 날로부터 사흘 뒤부터 지우의 3,000원 입금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그 큰 사고가 있고 나서 사흘 만에 이 아이는 병을 모아 3,000원을 만들어 은행으로 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사흘 만에요. 경희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인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뭐 나왔어? 경희는 화면을 가리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합의금이에요. 인실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사고가 난 거야? 얼마나 큰 사고길래 30억이야?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좌 명의가 미성년자잖아요. 보호자 정보가 연결돼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미나가 잠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란에 할머니 이름이 있어. 그리고 비고란에 메모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미나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모 양친 사망. 경희는 그 순간 화면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눈을 깜빡여 참았습니다. 부모 양친 사망.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아이였습니다. 30억은 그 사고가 남긴 숫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환산된 숫자였습니다. 지우에게 그 30억은 절대 기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돈이었습니다. 경희는 한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은행으로 뛰어오던 아이. 창구 유리를 조용히 바라보던 눈빛. 번호표도 뽑지 않고 곧장 창구로 걸어오던 작은 발걸음. 전표에 꾹꾹 눌러 적은 글자들. 엄마 오늘 비 와.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오늘 넘어졌어. 많이 안 아파. 비를 맞으면서도 병을 가슴에 안고 고물상으로 걸어가던 뒷모습. 밴드를 붙여줄 때 느꼈던 그 작고 거친 손바닥. 여기 넣으면 엄마가 봐요.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통장에는 30억이 있었지만 그 돈은 지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생기지 않았을 돈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돈이 클수록 지우가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지우가 매일 모아오는 3,000원이야말로 진짜 지우의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두 발로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어온 돈이었습니다. 미나가 한참 만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 아이 엄마 아빠가 둘 다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었던 거구나.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사기 소리도 볼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게 느껴지던 은행 안이 그날따라 너무 고요했습니다. 경희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차에 탄 채로 한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번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경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리도록 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흘 뒤부터 병을 모아 3,000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고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30억이 들어있는 통장에 3,000원을 보태면서요. 경희는 내일 지우가 오면 반드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3,000원인지 그 이유를 이제는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으로 직접요. 다음 날 경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내내 맴돌았던 생각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부모 양친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그 차가운 문장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경희는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도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구 유리를 조용히 바라보던 눈빛이 밴드를 붙여줄 때 내밀었던 작은 손이 많이 안 아프다고 적은 그 전표의 글자가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경희는 오늘 지우가 오면 반드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3,000원인지 그 이유를 아이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다 아물지 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이 됐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숨을 헐떡이며 오늘도 어김없이 손에는 3,000원을 쥐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아이가 창구 앞에 서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한다고요. 지우가 통장과 돈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표를 집어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경희는 아이가 전표를 다 쓰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우가 전표를 내밀었습니다. 경희는 입금자명 칸을 봤습니다. 지우, 엄마 오늘 날씨 좋았어. 경희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은행 창문으로 길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도 그것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엄마, 오늘 날씨 좋았어. 그 짧은 문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그리고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경희는 입금을 처리하고 통장을 건네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우는 잠깐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 매일 3,000원이야? 왜 꼭 3,000원이어야 해? 지우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당황한 것도 아닌 뭔가를 떠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경희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의 소음이 멀리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약속했어요. 경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매일 3,000원씩 모아서 여행 가기로요. 경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매일 3,000원씩 모으면 언젠가 여행 갈 수 있다고요.
둘이서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자고 했어요. 바다 가서 조개도 줍고 회도 먹고요. 경희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회를 먹자던 엄마의 말이 지우의 입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지우가 얼마나 좋아했을지, 엄마 손을 잡고 얼마나 기대했을지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없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 말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짧은 한 문장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없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도 둘이서 했던 약속은 살아있다고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병을 모으고 매일 3,000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가 와도 손이 다쳐도 몸이 아파도요. 경희는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었습니다. 통장에 넣는 건? 그것도 엄마랑 약속한 거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통장에 넣어? 지우는 잠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살며시 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넣으면 엄마한테 가는 것 같아서요. 엄마가 보는 것 같아서요. 경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손등이 축축해졌습니다. 지우가 그런 경희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울어요? 경희는 고개를 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지우는 잠깐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울었어요. 드라마 볼 때마다요. 눈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희는 그 말에 그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지우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보조개가요. 경희가 지우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런 얼굴을 하는 아이였구나 싶었습니다. 경희는 한동안 그 웃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우야, 전표에 매일 엄마한테 하는 말 적잖아. 그것도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적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요.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오늘 뭐가 있었는지요. 엄마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경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에게 통장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적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함이었습니다. 매일 3,000원을 넣고 전표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서 엄마한테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 읽을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 하나로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가 통장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경희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돌아봤습니다. 경희는 말을 고르다가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 지우가 잠깐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오후의 햇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3,000원의 이유를요. 엄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3,000원씩 모아서 기차 타고 바다 보러 가자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약속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약속을 혼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그날 이후 경희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후 3시 50분이 경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동문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있어도 서류가 밀려 있어도 어느새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지우가 들어오면 그제야 어깨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무사히 왔구나. 그 안도감이 경희의 오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창구를 지키면서 손님을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희는 그것이 스스로도 조금 낯설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우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타났습니다. 3시 45분이었습니다. 경희가 미처 자동문을 바라보기도 전에 지우가 창구 앞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숨이 그렇게 차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고개를 들자 지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병이 많았어요. 평소보다 빨리 3,000원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희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오늘 운이 좋았네. 지우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보조개가 또 보였습니다. 볼이 살짝 발개진 채로 수줍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표정을 짓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한동안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경희는 퇴근길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 멀었지만 경희는 일부러 그 길을 택했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면서 슬쩍 빈 병들을 한켠에 모아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지우가 봉지를 뒤지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요. 페트병은 찌그러지지 않게 세워두고 소주병은 깨지지 않게 박스 안에 나란히 모았습니다. 퇴근하면서 지나가는 이웃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경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모아둔 것인지 지우는 몰랐습니다. 경희는 알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냥요. 고물상 주인도 그 무렵 경희에게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저 아이 아는 사람이죠? 요즘 병이 좀 더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3,000원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냥 3,000원만 줘도 될까요? 나머지는 제가 쌓아뒀다가 모자란 날 채워주는 식으로요. 경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경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주변에 말없이 손을 보태는 사람이 하나씩 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는데, 아무도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병을 더 얹어주고 경희는 분리수거장에 병을 모아두고 그렇게 어른들이 말없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여전히 3시 50분에 여전히 3,000원을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표에 엄마한테 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이 맛있었어.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1등 했어. 엄마 오늘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줬어.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희는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지우의 하루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이 맛있었던 날의 환한 얼굴이 달리기 1등을 해서 신이 났을 얼굴이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 앞에 앉아 있었을 작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경희는 입금을 처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잘 계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요즘 무릎이 좀 아프신데 그래도 밥은 잘해주세요.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해. 알지? 알아요. 제가 설거지는 해요. 경희는 그 말에 또 웃음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10살짜리가요. 무릎 아픈 할머니 곁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경희는 그 아이가 할머니 곁에서 얼마나 야무지게 살고 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벌써 그런 아이가 돼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경희는 20년 넘게 이 창구에 앉아 수많은 돈을 봐왔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적금을 드는 사람도 봤고 수억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기업 통장에서 억 단위 돈이 오가는 것도 매일같이 봤습니다. 돈이라면 이제 아무 감흥도 없을 것 같았는데 경희는 지우를 보면서 처음으로 돈의 다른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매일 들고 오는 구겨진 1,000원짜리 2장과 흙 묻은 동전들, 그 3,000원이 경희가 20년 동안 본 어떤 돈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엄마와의 약속이, 기차를 타고 바다에 가고 싶었던 꿈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그리고 혼자서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10살짜리 아이의 단단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3시 50분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숨을 헐떡이며 오늘도 3,000원을 손에 쥐고요. 경희는 아이가 창구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체육복, 오래된 책가방, 땀에 젖은 머리카락. 처음 봤던 날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희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의심스럽고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지우가 창구 위에 통장과 3,000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표를 집어쓰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전표를 받아 입금자명 칸을 받습니다. 지우, 엄마 오늘도 약속 지켰어. 경희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약속 지켰어. 엄마한테 보고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을 모았고 오늘도 3,000원을 만들었고 오늘도 은행에 왔다고요. 엄마, 나 오늘도 약속 지켰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 지우의 하루가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입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금 완료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통장을 받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찍힌 도장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언제나처럼 2번, 3번 천천히요. 경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 통장은 그 편지들이 차곡차곡 모인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엄마한테 쓴 1년치 편지들이 쌓이고 쌓인 곳이었습니다. 지우가 통장을 가방에 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인사였습니다. 첫날부터 변하지 않은 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경희는 오늘 그 2마디가 그 어느 날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오후의 햇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20년 동안 수많은 돈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돈은 숫자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매일 병을 모아 만들어 오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아이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